안녕하십니까. 고고TV 영영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한동훈이 입이 한동훈을 잡을 거예요. 고고여명은 보수주의자고 국힘이 한두 석만 더 민주당한테 이기면 된다 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총선 한 달 전에 여론조사가 그대로 총선 당일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게 구정 민심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론가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기사를 쓰기를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걔네들도. 자꾸 2012년, 2016년 또는 2020년 그 총선을 모델로 삼는데요. 그거 다 틀립니다. 2012년에 그 이명박 말기에 치러진 박근혜의 승리는 그죠? 그때 김종인 씨가 와서 경제 민주화로 중도 진보총으로 확장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민주당의 승리는 도장 들고 나라샤 박근혜의 공천 개입 때문에 완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은 거의 호각짓을 다투고 당시에 자한당이 그래도 140~150석은 가져올 것 같았는데 83석을 가져왔죠. 그거는 그 차명진의 쓰리섬 망언 때문에 한 3~4씩 달아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 말은. 그런데 그 평론가들은 언론들이 장악됐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 그리고 2012년에 그 라이스 발언도 있었죠. 김용민의 라이스 그런 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 그 총선을 보면은 호각짓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판단하는 거로는 다음 영상에서 핵심 코어 지역만 보면은 이 선거 판세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2022년 올해 총선도 역시 망언가 망동가 또 막말이 어디서 많이 터지느냐는데 요번엔 그게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재명이랑 작자는 원래 그러한 놈이란 걸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 그래서 윤석열이 0.7% 차뿐이 못 이겼어요. 이재명이 현재 하는 막말이나 그 천박한 짓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건 영향이 거의 없어요. 이재명의 천박한 말투는 또 은행은. 근데 이재명이가 요번에 나락으로 가는 게 민주당이 저번 주까지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냥 국힘 늙은 꼴통과 한동훈인가 윤석열이가 기세등등한 것은 이재명의 공천 파동 때문에 그렇죠. 75년에 민주적통을 뿌리 뽑으려고 그러고 세대교체를 이재명 애로 다 하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동훈 효과는 없어요. 그거 여명만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막말 파동이 나와요. 막말 파동이나 공천 파동이 나오죠. 선거의 분수령을 갖다가 선거의 분수령이 나타날 때는 한 30일 정도 남겨놓고 그죠? 그런데 한동훈의 입이나 이재명의 입이나 다 더러워요. 한동훈의 입 3개월 됐죠. 3개월 동안 떠들고 다닌 것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고고여명은 생각해요. 이재명은 원래 그런 쌈마이였으니까 그렇죠? 알고 뽑았어요. 알고. 지난 대선에 0.7%로 패배했죠. 그리고 지방선거는 대선의 인장선 2달 후에 일어났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 대선을 먹은 정당에서 가져갈 수뿐이 없었죠. 거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죠. 경기도를 졌죠.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가 민주당의 아성으로 굳어져 버렸죠. 그죠? 지난 총선에서 완패한 8석분이 못 얻은 서울은 오세훈이가 압승을 하면서 그게 그대로 지금
국힘의 우호적으로 좀 변해 있죠.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일어날 그 망언은 양쪽이 마찬가지나 국힘에서 터질 일이 많아요. 그 꼴통들 늙은이들이 현대 사회하고 전혀 안 맞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공천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나경원을 밟아버리려고 연판장을 돌리는 50명이었어요. 나머지 2명이 그때 48명에서 2명이 더 참가했어요. 걔네들을 다 공천했어요. 그 기본을 보면 돼요. 요번 선거는 분명히 정권 심판이고, 국힘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이재명이라는 애가 워낙 그 공천을 망쳐버려가지고, 국힘에서 승기를 좀 잡았다. 현재까지는 그런 거예요. 이번 영상은 두 입, 이재명과 한동훈, 특히 한동훈의 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현주가 경선 통과했죠. 용인정에서 통과했죠. 이현주가 용인정에서 경선을 통과함으로써,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건 상수로 이제 굳혀졌어요. 그러면은 여러 정황 상황을 볼 적에 국힘의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명의 볼 적에는. 그럼에도 그거 여명의 보수주의자고 우파 보수층이네 하니까 국힘의 한 석이라도 더 얻어가기를 바래요. 근데 어느 당도 과반을 갖다가 획득하면 안 된다는 지론이에요, 요새 평론가들이. 보시죠. 지금 어차피 국민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과 민주당이 싸우는 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들하고 한동훈은 얘네는 뭐가 없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고 정권 평가론이고 그걸 갖고 들어가겠죠. 원래 그랬었고. 근데 한동훈은 이재명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잘 때까지 이재명만 공격해. 그게 선거 전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민생 탐방이라고 돈 푸는 공약. 그거 다 음이에요. 그죠? 총선 후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중도를 갖다가 우민화시키고 있죠. 그 영향 없어요. 지금 평론가들이나 여론에서 분석한 거 고고TV가 뭐가 되느냐마는 제가 볼 적엔 그거 전부 다 잘못 분석하는 거예요. 응? 자, 민생고가 문제죠.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국민은 지금 아주 막 질곡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뭐 저번 달에 그 7%가 아니 3%, 3몇 프로 뛰었고 식생활 물가가 6.7%가 7.6%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200%, 300%가 뛰었어요.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 한 알이 10,000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의 그 수확량이 20%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왜 사과 한 알이 10,000원으로 100배가 뛰죠? 1000배가 뛰죠? 한 500배 뛰었어요. 500배. 5배, 500%. 그리고 왜 파 한 단에 지금 5,000원을 하죠? 시금치가 왜 한 단에 5,000원을 하죠? 지금 서민들과 중산층들은 시장 가서 보면은 먹거리를 사는데 공포를 느낄 거예요, 아마. 뭐 고거 여명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고거 여명은 항상 인생사가 비쌀 때는 안 사 먹는다. 쌀 때 사 먹는다. 이런 식이에요. 안 사 먹으면 되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죠? 아니 시금치 며칠 안 먹는다고 사과배 며칠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 기호식품이죠.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먹는데 인생을 걸죠. 그들의 엔겔지수가 대단히 높죠. 서민 중산층은 식음료부, 식품료로 다 써주고 있죠. 돈을 대부분 대출 잊어 갖고 애들 학비 내고 나면은 그 고통스러워지죠. 나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유통구조를 잡아야 되는데 윤석열 같은 무식한 놈이나 한동훈 같은 놈은 몰라요. 유통구조는 알고 있지만 이놈들은 검사의 눈으로 유통구조 때려잡아야 돼. 또 그건 안 해. 그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죠?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민생고에 달려 있어요. 이번 총선은.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정원 문제를 얘네가 지금 하는 게 오늘까지 돌아와라. 선취해주겠다. 내일까지 돌아와라. 선취. 그게 벌써 보름이 되고 있죠. 의대생들, 전공의대생들한테. 그죠? 보름 동안 오늘 돌아와. 용서해줄게. 오늘까지야, 오늘까지야, 오늘까지야. 자, 센다. 세 센다. 3, 2, 1. 그죠? 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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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스텝이 꼬였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보수층이나 늙은 꼴통들이 윤석열 지지율을 한 7% 끌어올렸죠. 그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 직접적으로 오는 게 늙은이들한테 오는 거예요. 이 의대 파란이. 보세요. 그거 가지고 끌어올렸어요. 한동훈과 윤석열이 지지율이. 한동훈은 지지율에 전혀 영향 없다니까요. 건재를 보면은, 기본을 보면은, 근데 이걸 한동훈을 계속 띄우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이재명만 공격하죠. 그건 선거 전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어제 그저께부터 터지는 거, 이종섭이가 호주 대사로 도망가는 거. 아니, 장관급인 애가 뭐하러 그리 갑니까? 1급 공무원으로 빼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사설을 쓰고 동아일보도 사설을 쓰고 진보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조국 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해병대 전후에 가가지고 막 이종섭이 도망가는 걸 보고 공항에 가서 말이죠. 항해하고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민심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양쪽에서 쓰잘데기 없는 놈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 선대위원장을 한동훈이 맡는다는 거죠. 그는 민주당은 지금 전열이 재정비돼 있죠. 이해찬이도 온다 그러고 김부겸도 온다 그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고 이게 지금 보면은 망언을 과거 거를 갖다가 들추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의 천박한 말투가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0.7%짜리 졌어요. 근데 한동훈은 그걸 갖다 계속 끌어내고 국힘은 그걸 갖다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재명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이거 조디 가지고는. 돈봉투 문제, 정우택이 그거 다 나왔잖아요. CCTV에 찍혔잖아요. 받는 모습이. 근데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우택을 강행해요. 공천을. 응? 그 다음에 5.18 발언, 도태우 같은 거. 그것도 강행해요. 또 난교, 우리 예찬이 그 꼬맹이 그 아주 그 싼마이 그놈 자식. 그 5.18 발언, 그것도, 이재명도 옛날에 더 저질스러운 말을 했다고 그것도 강행해요. 국힘에서. 그런 거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장기 차리는 놈은. 고절에다가 세상에 대해서 봉사와 국민과 국가를 한 짓이 없는 놈이고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공천받은 놈이냐.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수용구가 이때까지 민주당에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요번에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장기찬 그놈 때문에. 그 다음에 성일종의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선각자적인 선투자에서 일본이 저렇게 발전했다. 대한민국을 침략한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그 당시에 천황보다 더 권력을 갖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칭찬한 이런 말이 국힘에서 망언이 계속 나와요. 민주당의 망언이라는 것은 이재명의 과거 발언이에요. 요번에 이재명 이찍 발언 나왔죠. 이찍. 개항을 해서 그 식당 가면서 애새끼들한테 그 식당 거 들어온 손님들한테 그 밥도 얻어먹고 일본이요? 일본에 하다 이찍 찍을 거 아니죠. 그거 망언 아니에요. 걔는 커뮤니티 온라인상의 말을 많이 해요. 그럼 너희가 가서 나중에 1번 찍자 이제부터 그럴 거 아니에요? 국힘? 그것도 망언인가? 1번 찍자 1찍, 2번 찍자 2찍. 이런 프레임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은 안 돼요. 여당이면은 여당이 할 일을 내놔야지 이재명만 물고 늘으시는 이런 선거 전략이 되지도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이재명이가 어저께 반국민 세력을 투쟁하고 정권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또
윤석열 쪽이나 한동훈이가 반국가 세력이 이재명이다 그러죠. 지금 국민들이 이게 건재를 보면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에 대해서. 반국민 세력 맞아요. 제가 볼 적에도. 이재명 전원문화도 반국가 반국민 세력 맞고,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일당되게 해달라. 151석 하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러죠.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럼 한동훈이라는 놈은 너는 뭐 일당 될 생각 없어가지고 선거운동 하냐? 과반 의석을 너가 못 얻으면 너 선거 패배하는데 너 과반 의석 생각 없냐?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 중도 정치권 뭉치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한동훈이 입을 보면은 맨날 이재명만 까. 이재명 옛날에 음주운전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던 그런 분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 공천당이냐? 음주운전 가산점을 주는 공천당이냐? 근데 지금 국힘이 더 많아요. 음주운전 전과자가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18명, 20명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힘이 몇 명 더 많더라고. 음주운전 공천자가. 이 입이 부메랑으로 앞으로 들어올 텐데요. 정치 고관 신청자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그 선대위로 가면은 좋아. 민주당 쪽에서는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것도 봐도 우리는 이직 발언하지 말자. 우린 저렇게 하지 말자. 천박하다. 만약에 내가 일찍 발언을 했으면 큰일 났을 것이다. 큰일 났나? 이게 아주 그냥 잡다한 것만 공격하고 있죠. 이러니까 진다는 거예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국힘이. 내가 이재명이라면은, 이재명하고 맞잡이가 지금 한동훈이가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은 계속 윤석열만 공격하죠. 거기다가 원희룡이라는 놈이 또 나와가지고 이재명 공격하죠. 원희룡 그놈이 그래가지고 선거판을, 제가 볼 때 선거판을 망치고 있어요. 국힘에 보면은 한동훈을 밀기죠. 한동훈만 밀고 한동훈만 돋보여야 되는데, 원희룡이라는 놈이 이재명만 조지면 되니까, 조지면 지도 또 뭐, 지명도가 올라가니까, 한동훈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게 원희룡이라는 놈이에요. 뭐 이재명이 이재명을 공천한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도 출마했어야지. 너는 출마해서 떨어질까봐 출마 안 한 거 아니냐? 한동훈이는? 너가 더 비겁한 놈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은 폐륜 공천을 했다. 그러면은, 아니, 뭐, 폐륜 공천까지는 아니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폐륜 공천 아니에요?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을 밟았던 애들 다 공천했잖아요? 그거야말로 폐륜 공천이죠. 정치 고관심청은 이런 걸 다 봐요. 이거 말이 길어졌네요. 다음 찍겠습니다. 조국 돌풍과 나경원 돌풍은, 조국 돌풍과 이현주의 돌출은 다음 영상에 이거 곧 해서 찍어 올릴게요.